지금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3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화면에 레이아웃을 보면 3 데이터 추가하기라고 하는 버튼과 입력 상자 3개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요. 입력 상자 3개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자, 그 입력 상자를 위한 코드를 입력을 해봅니다. 에디트 텍스트 3,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 4, 에디트 텍스트 5가 되겠죠. 여러분 필요하면 이 입력 상자 아이디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친숙한 거, 예를 들면 네임 인풋, 에이지 인풋, 모바일 인풋 이런 아이디로 변경해 주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리고 온 크리에이트 안에서 이 입력 상자를 찾아서 변수에 할당하는 것도 하나, 둘, 세 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디 3, 4, 5 변경해 주시고요. 여기도 3, 4, 5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코드 입력하는 게 좀 헷갈려서 요거 입력을 좀 잘못해주면 제대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건 주의해서 아이디라든가 변수명은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세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버튼을 위한 이벤트 처리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자, 아이디가 r.id. 버튼 3이 되고 변수도 버튼 3, 버튼 3이 되도록 수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인서트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edit text 3에서 get text to string을 하면 그게 뭐예요? name input 값이 됩니다. 그죠? 자, 사용자의 이름이 되겠죠? 자, 이걸 name이라고 하는 변수로 한번 받아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2개, 3개 저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edit text 4와 5에서 입력받은 값을 한번 해봅니다. 자, age 요거는 string이라고 하는 걸로 봤고요. 요거는 모바일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값을 edit text 4에서 받은 자,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age str이라고 받은 이유는 저걸 이제 숫자로 바꾸기 위한 거예요. 자, 사실 숫자로 안 바꾸고 문자로 해도 에러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인티저 타입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MySQL이나 오라클에 저장을 할 때도 비슷한 개념으로 가야 혼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저장하라라고 해서 테이블에 정의를 했으니까 숫자로 변환해서 전달을 해주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int라고 해서 밑에서 age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고요. 자, integer .parseI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주고요. age str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면 인티저 값으로 바뀝니다. 근데 혹시나 지금 여기 age str에 뭐 공백이 있거나 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trim을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자, 여기에 다른 것도 다른 문자열도 자, 웬만하면 공백이 들어가면 나중에 조회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트림을 해주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입력한 게 숫자가 아니라 다른 값이 혹시나 입력될 수 있으니까 age를 일단 -1로 해주고요. 또는 0으로 해주고요. -1이라고 하는 게 널 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일단 -1로 해주고 자, try라고 하고 age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아닌데 저렇게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익셉션이 생기거든요. 자, 예외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전환이 안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sert data라고 해서 name과 age와 mobile이라고 하는 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으면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하는 메소드를 하나 호출해 줍니다. 자, insert data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자, 밑으로 와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public void insert 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string name, 첫 번째 파라미터 name, 두 번째 파라미터 나이를 위한 age, 세 번째 파라미터는 mobile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받도록 합니다. 자, 과정은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SQL문 실행할 때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웬만하면 직접 입력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자, println이라고 하고요. insert data 호출됨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if database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그러면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database exec SQL로 실행한다. 그리고 SQL문을 실행할 수 있다. 자, SQL문을 실행을 하는데 자, SQL문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SQL문은 자, 이제 자, 추가를 하는 SQL문을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를 하는 SQL문은 insert 문이 되는데요. insert into
커스터머라고 한번 해봅니다. 이 커스터머에 어떤 테이블에 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name과 age와 mobile이라고 하는 칼럼에 넣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values라고 해서 요 소괄호 안에다가 이제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다가 물음표를 넣을 수도 있어요. 물음표, 콤마, 물음표, 콤마, 물음표라고 하면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따로 구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exec SQL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여기 갖다 놓고 컨트롤 P를 눌러서 파라미터를 보면 객체의 배열을 더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객체, 자, 오브젝트의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params.라고 하나 정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new object라고 해서 3개의 객체가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을 만드는데, 자, params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에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name, age, mobile.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군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뭐 바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params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정의를 하거나 또는 오브젝트 그 다음에 대괄호에 3이라고 한 다음에 초기화를 하고 자, 그러니까 파람스의 0, 1, 2 인덱스에다가 이걸 넣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자, exec SQL을 할 때 자, 두 번째 파라미터로 자, 파람스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SQL문이 실행되기 전에 이 파람스에 있는 데이터를 물음표로 대체를 해요. 자, 이걸로 물음표를 대체한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면 자,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데이터 추가함 이렇게 찍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else라고 하면 여기 위에 했던 것처럼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확인이 안 되면 자, 그러면 이 insert data라고 하는 것까지 입력을 했으니까 자, 이제 실행을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해서 자,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데이터 추가하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데이터베이스 오픈 누르고요. 테이블은 이미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자,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 SQL문에서 테이블이 만약에 있으면 만들지 마라. 그래서 자, 존재하면 자,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SQL문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러가 날 거고요. 자, 이걸 건너뛰고 데이터 추가하기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 추가함이 보이죠. 2번 누르면 데이터가 2개가 추가가 되고요. 이거는 앱이 종료가 되더라도 이제 이 단말에 저장된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3단계까지 진행을 하면 아,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 여러분이 조회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 1, 2, 3, 4단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처음에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다음 단계로 해서 조회 단계를 먼저 해볼게요. 책에서는 조회 단계가 그 다음에 나오죠.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헬퍼 클래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순서를 조금 바꿔서 여기서는 일단 자, 데이터 추가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조회하는 과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헬퍼 클래스나 이런 것들 쓰는 방법 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단계에서 저장소인 데이터베이스 생성, 그 다음에 자, 테이블 생성, 그 다음에 자, 데이터 추가하는 요 단계 3단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한 것만 해도 코드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복잡하게 보이면 반복해서 먼저 여러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